어떻게 무빙이 발생을 했고 그걸 어떻게 세력들이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지 항상 대다수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돈을 벌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할 때는 뉴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뉴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뭐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리 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논팜이라고 하는 경제 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논팜은 뭐냐면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논팜은 논팜 페이로스의 약자로 이게 바로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매달 이제 미국 연준이죠.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참고할 만한 변동성이 이제 큰 지표가 바로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텐데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러니까 매달 1회 발표가 되는 것들이고, 이 논팜이라고 하는 게 비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미국의 전체의 고용지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좀 튼실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방향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논팜이 안 좋게 된다, 그러면 경기가 조금 이제 안 좋다,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지금 계속 이제 한창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겠죠. 이 논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유명한 뉴스다. 그래서 논팜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 investing.com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좀 하나 알려드릴 텐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뉴스에서 이렇게 경제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필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우리가 이제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필터 들어가서 이거를 변동성 3개짜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딱히 없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0일 날 이렇게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있죠. 그 2월 달.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 이 지표. 그러니까 매달 한 번 정도 발표가 되는데, 이제 요거는 때에 따라서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손실을 크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비농업 고용 지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아시다시피 이 뉴스가 발표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기다렸다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 집중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매매를 많이 하냐면 수익이 순식간에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성만 잘 잡히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조금 적게는 뭐 2, 300만 원, 뭐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 돈 단위는 우습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가 나올 때는 이제 명확한 매매 기준이 여러분들이 딱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10명 중에 7, 8명은 분명히 손실을 보실 거예요. 왜냐면 뉴스가 나온 직후에는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굉장히 좀 시장 환경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가 발표가 되기 전에는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포지션을 다 청산을 시켜놓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호가가 있죠. 이런 식으로 호가가 있는데 원래는 호가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발표가 되기 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호가가 중간중간에 텅텅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호가에 공백이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가의 그 공백이 좀 크다. 그러면 뭐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위아래에 이제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마켓 메이커가 가격을 뭐 특정 방향으로 밀어버려도 호가는 쭉쭉 밀립니다. 예를 들면은 올라가다가 마켓 메이커가 딱 조금이라도 물량을 풀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다가 마켓 메이커를 조금 물량을 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스탑로스 헌팅, 요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리테일 고객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지지 저항 부분에서 보통은 뭘 많이 걸어두냐면 이 손절 라인을 많이 걸어둬요. 매도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다가 손절 걸어두고, 매수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밑에다가 손절 걸어둡니다. 그런데 이 손절을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다 따먹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 전에는, 그 뉴스를 매매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전략을 미리 짜놔야 된다. 여기서 웃기는 건 뭐냐면 그 뉴스가
좋든 안 좋든 그게 이제 경제지표의 발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그게 만약에 선반영이 됐다. 선반영이 되면 뉴스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가격은 내려가고 나쁘게 나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대중의 기대에 맞게 매매를 해야 돼요. 대중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뉴스가 이렇게 가다가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입니다. 근데 뉴스가 발표가 되기 전에는 거래량이 확 줄기 때문에 움직임이 약간 루즈하죠. 근데 갑자기 뉴스가 한 요 시점에 딱 발표가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크게. 갑자기 위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그럼 요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것들은 뭐일 가능성이 높냐면 이게 바로 이제 스캔 무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는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떨어지는 거는 스캔 무빙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추세 와중에 이렇게 스캔 무빙이 아래로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전저점까지 한번 가격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전고점을 살짝 뚫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전고점에 있는 물량을 싹 다 청산시키고 아래로 밀어버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전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저점을 뚫으려고 처음에 1차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순식간에 가격이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논팜이 발표가 되기 전에 큰 흐름이 전반적으로 상승이었다 라고 한다면 전저점을 거짓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만약에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보통은 전저점까지 한번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뉴스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 와중에 결과가 만약에 뭔가 좀 전반적으로 하락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떨어지다가도 전고점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물량을 소화시킵니다. 뉴스가 만약 이쯤 발표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발표가 되면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위아래 다 털리는 거예요, 물량이.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역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논팜이 발표가 되기 전에 큰 흐름이 상승이었다면 이 전저점을 처음에 거짓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 있죠. 이런 것들 혹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거죠. 전고점이나 전저점을 처음에 최초에 거짓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세가 하락으로 갑자기 급 반전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처음에 진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저점이 거짓 돌파가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시 가격이 회복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그때 매수를 진입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매달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매달 금요일 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3일 날 발표가 됐죠. 그럼 2월 3일 날 나스닥을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2월 3일 날 22시 30분이니까 바로 이 시점이죠. 2월 3일 22시 30분. 자, 여기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이 뉴스 발표가 나오고 난 직후에 그런 캔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직전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직전까지 이렇게 보하다가 갑자기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여기가 전저점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저점이라고 치면 밑에 가격 부분까지 이렇게 거짓으로 하락으로 돌파하는 무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 돌파하는 경우에 뭘 들어가지 않는다. 숏을 진입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전저점을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은 자리 있죠. 혹은 요 자리 두 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뉴스가 발표가 되기 직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리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가고 있는데 여기서 뉴스가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딱 발표가 되고 뭐가 나왔죠? 급락이 나왔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꼬리를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무시하셔야 됩니다. 한번 아래로 뚫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뚫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뭘 들어가지 않는다? 매도를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죠. 일단은 뚫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재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매도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가 1차적으로 뚫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까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뚫렸죠. 자, 그러면 뚫렸으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양봉이 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들어갈 수 있냐면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자리에 매수로 들어간 사람은 제가 감히 단언하겠습니다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나머지 99명, 98명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시세를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그림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바닥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이 전저점까지 한번 계산해보면 물론 한 32포인트 정도 나오겠죠. 대략 약간의 리스크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 위에까지 버텼을 때는 268포인트니까 대략 한 500만원 돈 되는 거예요. 500만원 넘죠. 한 600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만약에 대략 한 버틴다고 한다면 60만원 정도. 근데 여기까지 버틴다고 한다면은 대략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 수익이니까 손익비가 대략 한 8대1, 9대1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갔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방망이를 짧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저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도 지금 거시 돌파가 됐지만 어디까지 정확하게 떨어졌냐면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밑에 부분까지.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직전에 저점이 나왔던 부분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들어갔죠. 자, 이 자리에서 무조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시 돌파 후에 다시 양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뭘 들어갈 수 있는 매수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저점 부분에다가 밑에다가 손절을 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만약에 골드를 한번 좀 가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때 2월 3일 금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3일 금요일인데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폭락이 나왔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뉴스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거시 돌파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위아래 박스가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돌파가 나온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전저점, 전고점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돌파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뒤로 추세가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데서 매도를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캔 무빙은 딱히 없었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캔 무빙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죠. 왜냐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 약세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가 나와버린 거예요. 즉 골드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원래 보통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나스닥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알고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매도로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유동성 청산 방법,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뉴스를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 전저점, 전고점 어떻게 파악하느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ACD를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승 추세라면은 이 MACD가 0선 아래에 있던 부분에서 이렇게 컴펌을 했던 부분이 있죠. 요게 바로 첫 번째 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MACD가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두 번째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첫 번째로 최초로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돌파하는 방향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플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발표 이후에도 역으로 또 2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고점을 미장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다시 안쪽으로 뚫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서 또 역으로 역이용해가지고 처음에 최초로 돌파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 전고점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 전고점을 한번 뚫어냈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매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저는 설명 들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저는 이제 2월 3일 것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전에 비농업공지표 나왔던 거를 이 경제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매달 나오니까 2월 3일 날 나왔죠. 그러면은 뭐 1월 달 것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1월달 같은 경우에도 비농이 1월 6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과에 상관없이 나스닥이나 골드나 비트코인 같은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맥디 기준으로 전고점 어떻게 무빙이 발생을 했고 그걸 어떻게 세력들이 역이용해서 수익을 내는지 항상 반대로, 대다수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돈을 벌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선물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린 것만 제대로 익히신다 하더라도 뉴스를 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